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요, 이제 죽을 고비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발악하는 상황에서 오늘 최상목이를 갖다가 이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망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정신병자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 지금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전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40여기를 임명하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는 의총까지 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그냥말로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긴급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남동에서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한남동에서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은 탄핵, 그러니까 내란죄가 맞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이 당의론을 설파하는데 강제 긴급 체포, 이 죄명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불법, 그리고 우연성, 이거를 갖다 강조한 건데, 그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최상목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우연우이법한 행위에 대해서 긴급 체포 당했듯이, 네가 40여기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우연우이법성의 중대한 행위가 된다. 그래서 너는 탄핵도 당해야 돼. 근데 탄핵당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최상목이 탄핵하겠다고, 탄핵했다고 박찬대도 얘기했을 것이고, 이재명이가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탄핵시킨다는 말은 훨씬 더 쉬웠잖아요. 요 최근 이전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재명이가 탄핵이라는 말은 못 썼어요. 그리고 박찬대도 탄핵이라는 말 못 쓰고, 지난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탄핵이라는 말을 못 쓰고 비상의총을 열어서 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 결정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도 이제 탄핵 카드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으로 해왔는데 써먹을 수 없는 죽은 카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은 카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긴급 체포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3개의 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 3개의 범죄로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뭘 상황을 더 볼 게 뭐 있어요. 바로 내일 당장 고발장을 써서 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요 3개의 범죄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결국은 뭐냐? 요 내용은요, 그만큼 이재명의 한계 상황, 이 한계상에 지금 이재명이가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갖고 지가 대통령을 해 먹어야 되는데, 요게 물 건너간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상황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거 헌재에서 탄핵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에서 무죄가 안 돼. 무죄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요 좌파 판사들이 두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무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항소심에서, 뭐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 이 울산시장 선거도 항소심에서 전 다 무죄가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바로, 그러니까 유죄를 갖다가 무죄로 바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도 우리가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요 이재명에 대해서 요거 3개 죄로 즉각적으로 고발한다. 하나는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협박죄. 왜냐하면 긴급 체포하라. 안 그러면 너 이 긴급 체포할 거야? 임명해, 이거잖아요. 협박죄.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에 내란 선동죄, 그리고 내란 예비 음모죄. 요 지금 3개의 범죄.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예비 음모죄.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 요걸로 새롭게 이제 고발을 들어가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이 40여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최상목에 대한 압박이, 그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헌재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 헌재가 기각이 됐든 각각이 됐든 하여튼
탄핵은 못한다는 결론이 있었다. 이 결론은 지금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빨대 4개, 그렇죠? 문영배,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이미선, 정정미, 요 4개 빨대를 아주 풀로 가동하니까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가 지연될수록 자기네가 생각한 것처럼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현재 상황도 인용은 절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본래가 인용했잖아요. 졸속 재판을 한 본래가. 조기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인용 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잘못된 계산하에 한정식 집에서 식사까지 하면서 지도부를 불러다가 이 얘기는요. 이게 언론에 살까 봐서 식사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판관들 이름까지 거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까지 거론해서 도대체 왜 재판이 지연되는 거야? 똑바르게 빠르게 하라고 해.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이 정보 수집을 독려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공작, 회유를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정지 집에서까지 지도부 회의를 할 정도로 보안 유지하에 공작 지령을 내린 거예요. 공작 지령을. 왜? 그동안에 곽정문이 공작한 거 전부 다 노출돼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한정식 쪽으로 가서 이틀 전에 이 미팅을 한 거죠.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까지도 전부 다 알려진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헌재에서의 탄핵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작전이 지금 헌재 작전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왜냐? 마은혁이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 최상목의 이제 이게 생각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선거법이라도 살해야 될 것 아니냐. 선거법. 예. 선거법이라도 살해야지. 그래야 내가 본전은 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선거법을 무죄 작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 작전.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어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 헌재법,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이걸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서를요. 피고인 진술서 1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피고인 진술서를 지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 무려 30쪽짜리를 제가 직접 썼대요. 직접. 야,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목이 타느냐. 그래서 30여 쪽에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를 바로 어제 법정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 선거법 때도 계속 의견서 냈잖아요. 뭐 읍소하고 별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2월 26일 날 최종 변론에서 무려 27분간이나 발언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된다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그러니까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는 얘기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허위 사실 여기에서는 고의성, 당선을 목표로 아니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표, 고의성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이렇게 최후 변론에서까지 최후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또 어제 30쪽짜리, 그러니까 이번 30쪽짜리 의견서는요. 본인이 30페이지나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직접 썼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간절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유차원이한테 간절함을 호소해서 영장 기각받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론이 종결된 게 지난 2월 25일인가요? 그때 종결이 됐는데 3주간에 걸쳐서 15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15번. 야, 집요한 인간이죠. 그리고 검찰도 변론 종결 이튿날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왜곡된 변론과 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의견서를 9건을 추가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5차례를 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19개를 낸 거예요. 의견서 19개. 자, 그래서 이게 선거법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내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좌파 판사들 2명이 그야말로 지금 지견 판사도 우리법연구에 소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호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딱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선거법 재판관들도 말이죠. 최은정 재판장하고 이예슬, 그러죠. 정재호인가요? 요 3명인데
그 최은정이를 빼놓은 나머지 두 명이 지금 하나는 광주, 하나는 순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대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총평을 보면 이게 아주 특히 ES의 경우에는 굉장한 좌파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그야말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여론의 압박에 그래서 필요한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작전은 지금 이제는 선거법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 30페이지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썼다? 이거 어마어마한, 좋게 얘기하면 정성인데 이건 정성이 아니라 공작하는 거죠. 공작. 이거를 정성이라고 보면 안 되죠. 공작의 마무리 휘날레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은혁과 관련된 최상목의 압박, 그리고 이제 박찬대가 얘기한 데는 의총의 소집, 이걸 보면 헌재는 끝이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헌재 끝난 거 자꾸 만져야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선거법으로 가자. 그래서 선거법만에 살더라도 윤 대통령이 살아오더라도 선거법에서만 무죄만 딱 받으면 본인이 죽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 지금 남아있는 대장동이니 뭐 대부송금은 지금 그때 가서 또 거짓말하면 되고 그때 가서 공작을 하면 되니까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선거법에를 이걸 딱 무죄를 치고 나가자. 그러면 이제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선거법으로만 지금 승부를 걸겠다는 작전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질집에서의 이런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거기에서 재판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협조를 받아야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탄핵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경고문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고든창,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뜬 인물이 단연대, 우리 이제 몰스탄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단연대가 아니고 단현명, 요 대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일기에서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죄송합니다. 자, 이분의 지금 의견이 지금 많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 미국 측 인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경고 사인이 지금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고 사인. 자, 그래서 요 경고 사인은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 그러면 너희들한테 역풍이 불어.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경고 사인이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의 지금 이 발언이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 화면이 하나 있어요. 자료 화면.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한번요, 여러분들 요 자료 화면이요. 요 자료 화면이 잠깐만요. 제가 요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이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선출한 그 대통령을 탄핵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탄핵이잖아요. 왜? 전부 불법 수사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시켜서 쫓아내면 너희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거 안 돼. 다 미국이 끊을 거야. 경제 지원도 안보 지원도 다 끊을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미국 법규를 지금 예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몰스탄.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몰스탄인데 단현명이다. 우리 한국계 미국이네요. 아주 뭐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 였고, 지금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UPI 통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런 아주 엄중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탄핵으로 인해서 한국 보수의 윤 대통령의 지지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불법이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대규모의 보수 집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줄 탄핵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시에는 보수가 더 결집하고 재집권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북한에다가 불법
800만 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대한 위험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체포돼서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의 경우에는 한국을 북한 정권에 넘겨줄 수도 있고 중국 공산당 패권에 번영한 한국이 중국 공산당의 패권 때문에 번영한 한국이 결국 희생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적 근거는 없다. 전 세계가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계엄으로 지금 좌파에 위협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제 계몽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법학 교수잖아요. 법학 교수. 예. 자, 그래서 좌파 진영은 무리수한 탓에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탄핵 시도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 최선의 전략이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단연명 대사는 시펙, 이 시펙 행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왔잖아요. 고든창도 오고. 그때도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윈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중시한다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시펙, 그리고 또 서울에 와서도 지금 이제 우리 집회 그러니까 행사에서도 직접 단연명 대사가 연단에 올라가서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요거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미 국무부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이게 미 국무부 관련법이 7008조예요. 7008조. 7008조가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는 작동된다. 왜냐하면 이게 7008조는 언제 작동되느냐?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불법 수사, 그리고 불법 체포, 불법 구속. 이거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쿠데타 한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다자 지원, 그리고 수출, 투자 지원 이런 모든 게 다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7008조는요. 미국의 대외 운영 과정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인데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축출될 경우에는 쿠데타라고 판단해서 이런 제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제재가 따라간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통령직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나타낸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수천 명의 무장 유언들로 대통령 관저를 보호해 강제로 체포한 월권 행위와 그를 독방에 감금한 쿠데타로 간주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다. 그리고 이런 탄핵 소추안 가결된 뒤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한 건데 한국 다파 진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정 비리를 조사하거나 폭로하려던 행정부 공직자 30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한국 내부는 물론 이것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의 정당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좌파 폭정에 대한 경각심을 잊기 위해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결정이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위증과 위증 교사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건 역시 가혹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는 홍장원이하고 곽종건 이 오염된 진술과 메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관련 증거를 조사하지 않는 것도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건 선거법 얘기하는 거죠.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행태다. 가장 냉소적인 관측을 입증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쿠데타에 씌워진 얄팍한 법치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당장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헌재의 조기 판결을 갖다가 계속 압박하는 것은요. 조기 판결을 내리면 이게 선거법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유죄가 무죄로 끝난다.
무죄가 무죄로 끝난다. 자, 그래서 빨리 조기 판결하라. 조기 판결을 통해서 인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이유, 그리고 선거법에 매달리는 식으로 작전을 바꾼 이유가 바로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MBC가 또 어마어마한 또 사고를 쳤어요. 이 MBC 이진숙 위원장 이거 빨리 이거 폐방시켜야 돼요. 빨리. 그게 우리 국민의 뜻이다. 예. 아니 그리고 이미 벌점만 보더라도 지금 예 폐방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MBC가 뭐를 했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짜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가짜 뉴스. 군에서 시신 수송 가방 3,000개를 더 준비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걸 가지고 킬링 패드가 있을 뻔 알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킬링 패드. 예,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그야말로 군을 끌어내고, 그렇죠? 기본적, 그러니까 3,000명의 사망자를 낼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아니면 그것까지는 자기네가 견뎌내겠다라고 해서 이런 무자비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3,000명 죽는 거, 광주 사태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이러니까 폭동이다 이런 것처럼 예 이번 사태도 3,000명 사망을까지 다 준비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시신 가방이 3,000개 더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 계엄과 전혀 관계없는 악성 가짜 뉴스다. 이렇게 우리 육군에서 요거를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 백은 그야말로 시신 수속 가방 영연 백은 본래 전시를 대비해서 비축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2022년도에 합참 지침에 따라서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이 영연백을 확보하는 것이 중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도별로 비축 소요를 반영했고 그리고 202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MBC에서 말이죠. 이 영연백 물량 이렇게 시신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 물량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12월 3천여 개가 늘어났다. 이것이 수상한 시신 대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계엄 사태로 사망할 거에 대비한 그 영연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야당도 이거를 받아서 이거 서울에서 킬링 필드가 열릴 뻔했다. 유혈 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시 대비 정상적인 군수물품 확보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육군에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보면 육군이요, 2022년도 합참 지침에 따라서 수만 개의 영연백을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2028년까지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육군이 교육훈련 그리고 사고로 시신이 나올 때 쓰는 영연백 1,8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참 지침에 따라서 전시 비축 물자용으로 작년에 3,000개를 납품받은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계약 및 납품 시점만 보더라도 비상계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 5월에 입찰 공고를 이미 냈어요. 계엄 한참 전이잖아요. 7달 전. 그리고 작년 6월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받은 시점. 그렇죠? 그리고 입찰 공고는 5월, 계약은 6월. 납품받은 시점도 비상계엄으로부터 일주일 이상이나 지난 12월 11일. 예, 11일.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요거를 여당 간사, 우리 국민의 강대식 의원인데 이 12.3 비상계엄하고 노상호 수석과 연관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엄중한 시기에 우리 안보를 흔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